2018년도 기출문제 9번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9번 보기의 내용에 나타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 옳은 것은 보기 올림픽에서 농구 추전선수인 뭐뭐는 1차전 경기에서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팀의 승리와 메달 획득 때문에 감독은 응급처치 후 뭐뭐를 다시 경기에 출전하도록 강요하였고 이후 부상이 심각해져서 결국 입원하게 되었다. 국어 문제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사회 통제 기능, 2번 사회 차별 기능, 3번 신체 소외 기능, 4번 신체 적응 기능. 정답은 3번 신체 소외 기능이죠. 제가 이 소외란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체 소외라는 것은 신체의 도구와 수단화를 의미합니다. 언제든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신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는 것이죠. 즉 돈이나 승리가 목적인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번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발현되는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떠올리셔야 되죠. 상징, 동의나 조작이란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상징은 직접 자각할 수 없는 의미나 가치 등을 유사적인 표현을 사용해 구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상징의 과정을 통해 대중은 선수나 팀을 자신과 일체화시킨다. 3번 상징과 동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는 조작이다. 4번 상징 동일화 조작은 일련의 과정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징은 대표를 이야기하죠. 동이라는 일체화 혹은 감정이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작이라는 것은 효과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기로 속이는 것을 우리는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상징의 과정을 통해서 대중은 선수나 팀을 자신과 일체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선수나 팀을 자신과 일체화시키는 것은 동일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1번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한 일탈적 부정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과도한 야유, 2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금지 약물 복용, 3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승부 조작, 4번 승리를 위한 심판 매수나 금품 제공. 정답은 뭘까요? 일탈적 부정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도적 부정행위가 있고 일탈적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제도적 부정행위는 그 자체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야유를 보낸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일탈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쁠 뿐이죠. 하지만 일탈적 부정행위는 범죄를 이야기한 겁니다. 위에 보시면 금지약물이라든지 승부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일탈적 부정행위에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하고 일탈적을 항상 구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도적 제일 기억나시나요? 여기도 제일만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12번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 보편성 혹은 편제성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편적이다 하는 얘기죠. 이게 편제성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쪽을 치우쳤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의 편제입니다. 자, 보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스포츠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된다. 2번 태권도 유도는 승단 체계에 따라 종목 내 계층이 형성된다. 3번 프로스포츠 태동 이후 운동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4번 종합격투기는 체급에 따라 대전료와 중계권료 등의 차등이 있다. 제가 이게 계층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불평등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불평등이 어디에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 없는 지문이 무엇일까요?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보편성, 변제성은 다시 말해서 영어는 유비쿼터스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종목 간 종목 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그러나 차등, 차별은 늘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는 상이하다는 개념을 담고 있고요. 다음은 고래성, 역사성이라는 것은 스포츠 계층은 사회제도의 일부로서 일반 사회의 불평등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편재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다양성이라는 것은 권력, 재산, 위강이 완전 평등과 완전 불평등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그 예로는 카스트 대조, 제도, 신분 제도, 계급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생애 기회와 생활 양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멈춰놓고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좀 간추려 놓은 겁니다. 항상 사회계층은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성이라는 건 성차별, 즉 스포츠계의 성차별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음, 역사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중세, 현대 등 이 그 모든 사회에서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편재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종목 간이나 종목 내에 다 존재하고 있다. 다음, 다양성입니다.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카스트, 신분, 계급 여기 포함되고요. 마지막 영양성입니다. 권력, 재산, 심리적 불평등에 의해 생활 기회와 생활 양식이 변화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아래 내용에 나타나는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문만 보면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뭐는 초등학교에서 씨름 선수로 활약하면서 늘 좋은 성적을 내는 상위권 선수였다.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는 A 중학교에서 메달을 따는 조건으로 뭐뭐에게 장학금 형태의 학비 보조, 숙식 제공 등 학업 성적 보장을 해주겠다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땡땡이는 A 중학교로 진학하기로 했다. 보기가 있죠. 이 지문이 나타내는 그 실제로 보기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1번 승리지상주의. 이 뜻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니은 학원 스포츠의 상업화. 디귿 일탈과 부정행위. 리얼 참여 기회의 제한. 미음 학업에 대한 편법과 관행. 비읍 비인간적인 훈련.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전략적으로 선택과 제외 전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비인간적인 훈련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는 겁니다. 승리지상주의 내용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 스포츠의 상업화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닌 것과 확실하게 맞는 것을 선택해 놓고 선택과 제외 전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역, 니근, 디귿, 미음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승리지상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학원 스포츠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일탈과 부정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미음 뭡니까? 학업에 대한 편법과 관행이 있죠. 여기 학업 성적 보장 이런 것들이 이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훈련에 관련된 내용은 없죠. 예를 들어서 피업이 들어간 어떤 답변들은 다 틀렸습니다. 4번도 제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1번도 제외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참여 기회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없는 내용들은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줄을 쳐놨죠. 이런 내용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캐년의 스포츠 참가의 유형은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실제 스포츠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특정 선수나 팀 또는 경기 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태도나 성향을 표출하는 참가. 핵심 단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어떻게 태도나 성향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뭘까요? 정답은 정의적 참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그리고 정의적 참가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행동,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죠. 인지, 알지자죠, 알지자.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요. 정은 뭐예요?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감정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감정적인 태도나 성향이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보면 내용이 있죠. 여기는 참가의 유형에는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 형태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인지, 정의적 참가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 참가 유형인데요.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정도까지 나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라고 나와 있죠.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한번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여기 1차적 참가, 행동적 참가에 보면 스포츠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1차적 참가가 있고 그 외에 2차적인 참가가 있습니다. 1차적 참가는 선수 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경기자 자신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 참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 이외의 스포츠 생산자, 직접 생산자, 간접 생산자 혹은 스포츠 소비자, 직접 소비자, 간접 소비자로 어떤 그런 스포츠 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차적 참가와 2차적 참가의 의미를 구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적 참가와 2차적 스포츠 참가가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 읽어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눈으로 한 두세 번 좀 읽고 이해하고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소비자에 관련된 부분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15번 보기에서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대중매체가 뭡니까? 미디어죠.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만 아셔도 이런 문제들은 풀어나갈 수가 있죠. 기억, 미디어, 보급 및 확산 어떻습니까?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니은 경기 규칙과 경기 일정 변경. 3번 스포츠 인구 증가. 무슨 말이냐면 대중매체가 미디어가 요런 데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이면 대중매체가 미디어 보급 및 확산을 한다.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리얼 스포츠 연구의 변화. 미디어가 스포츠 연구의 변화를 영향을 주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기술의 발달. 미디어가 미디어 기술의 발달을 시킨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업 새로운 스포츠 종목 창출. 미디어가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창출한다. 방금 문장에서 문장이 안 되는 것들밖에 나왔죠. 미디어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 빼고 나면 정답은 명확하죠. 바로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같으면 이거는 미디어가 미디어 보급의 확산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죠. 그죠? 미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가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미염을 제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미염이 들어있는 1, 2, 3번을 제외하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복습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 생략합니다.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용들을 암기를 하시거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방금 질문처럼 미디어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스포츠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요. 위에 문장을 좀 바꾸어서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스포츠가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받는 면수인 그러니까 미디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스포츠에서 지문 자체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스포츠가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스포츠가 스포츠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의 답변들은 다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스포츠의 세계화로 인해 파생되는 현상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 야구, 축구 선수들의 해외 리그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해외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1번 스포츠 국수주의, 2번 스포츠 노동 이주, 3번 스포츠 민족주의, 4번 스포츠 제국주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실수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스포츠 노동 인구죠.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뭐 이런 거 내용이죠. 복습을 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몇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 내용을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유주의 확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스포츠 노동 이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영희, 개척자, 용병, 유목민, 정창민, 귀양민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글로컬라이제이션, 다른 말로 2022년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세방화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17번입니다. 포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길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길동이는 어린이날에 야구를 좋아하는 삼촌을 따라 처음으로 야구장에 가게 되었다. 처음 보는 현장 경기에서 실제로 본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다음날 부모님을 졸라 주변에 있는 리틀 야구단에 입단하였다. 자, 뭘까요? 보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스포츠 경험을 통해 자신이 속한 특정 사회의 가치, 태도,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2번, 사회와 주관자나 중거 집단의 영향을 수용하여 스포츠에 참가하게 되는 과정이다. 3번, 스포츠를 통해서 페어플레이, 바람직한 시민의식 같은 인성, 도덕적 성향이 함양되는 과정이다. 4번, 스포츠 활동에서 학습한 기능, 특성 등이 다른 사회 현상으로 전이 또는 일반화되는 과정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죠? 한국어 독해력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면 삼촌 이야기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죠. 이 개념 이해하시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의 5가지 전이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의 전이 조건인데 이것도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 중 관중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 규칙 변화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구의 랠리 포인트 시스템. 2번, 농구의 공격 시간 제한. 3번, 테니스의 타이 브레이크 시스템. 4번, 야구의 신생팀 창단 제한. 정답은 뭘까요? 답이 나와 있죠?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랠리 포인트가 뭔지, 공격 시간 제한이 뭔지, 그리고 타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뭔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화면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화면을 멈춰 놓을 테니까 이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 용어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랠리 포인트제는 리시브한 팀이 랠리를 이겼을 때 서브권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 한 차례 공격과 범실로도 점수가 나오는 방식을 랠리 포인트제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배구할 때 점수가 안 나서 엄청나게 지겨웠던 적이 있죠. 그런 제도를 개선한 것이죠. 다음은 농구의 공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30시간이었는데 지금은 24초로 바뀌었죠. 그래서 경기가 더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고 있죠. 다음은 테니스의 타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게임이 듀스일 경우에 12포인트 중 7포인트를 먼저 획득한 자가 승리하는 경기 단축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야구의 승부치기가 있는데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부터 10회까지도 동점일 경우에 늘어지는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경기의 박진감을 더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경기를 시작할 때는 루상에 아무도 없죠. 1루, 2루, 3루에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노아웃 상황에서 주자 2명을 각각 1루에 진출시킨 후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로는 축구의 승부차기, 농구의 3점슛, 태권도의 점수제 다양화, 레슬링의 패시브 제도, 배터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 일탈의 역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스포츠 일탈의 역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 스포츠 일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가능한 겁니다. 기억, 스포츠의 공정성 및 질서 체계 훼손. 니은, 스포츠 참가자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 3번 디귿, 사회적 안전판의 기능. 리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창의적 기회. 정답은 무엇일까요?
국어 문제죠. 기억과 니은이죠. 말 그대로 역기능이니까 나쁜 놈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디귿과 리을은 좋은 내용들이죠. 한국어 독해력 문제고요. 자, 스포츠 일탈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먼저 순기능은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규범에 순응하여 일탈 행동을 방지하는 사전 예방 기능이 있고요. 스포츠를 통한 부분적 일탈은 사회적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참고 역할입니다. 1966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여성이 불법 참가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지만 나중에는 여성 마라토너도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죠. 다음 역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금방 이런 내용이가 구다하고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는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 장면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자 국내 수영장에는 많은 어린이들의 수영 강습 신청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 뭘까요? 1번 지역사회, 2번 또래 친구, 3번 대중매체, 4번 학교. 국어 문제죠? 정답은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상당히 좀 쉬운 문제였고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라는 그런 키워드를 보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동료 집단, 학교, 지역사회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스컴이 있죠. 이 5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화면에 띄워드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읽고 지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